오늘도 제가 키워드와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우리 신 매니저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장은 왜 최고가를 찍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요약해 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 그림처럼요. 찬물 반, 뜨거운 반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미지근해지죠. 간밤 시장이 큰 폭의 하락도 아니라 약보합이었습니다. 정말 미지근한 시장이었는데 어떤 찬물과 어떤 뜨거운 물이 섞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재밌던 게요. 처음부터 하락하던 게 아니라 다우 지수는요. 사상 처음, 역사적으로 처음 4만 포인트를 잠깐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었던 이유를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요. 소매가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AI 랠리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장의 상승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은 전일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을 보이면서 소폭 아주 약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머니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의 시장은 CPI가 약간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상승 전환하는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니맵을 보면 시장 굉장히 혼재된 모습이죠. 이 안에서 머니맵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네 가지 동그라미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도 대체로 하락했지만 그 안에서도 안 갔던 두 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M7 내에서도 구글과 테슬라는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했다면 그 안에서도 이 경기 방어주, 소비재,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섹터별로 봐도요. 대체로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와중에 경기 방어주, 경기 둔감주의 성향을 떴던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거래일 CPI로 인해 뜨거웠던 시장은요. 다시금 또 다른 찬물이 시장에 조금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악재라고 보기엔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은요. 지난주 주간 고용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국채 금리도 반등하고 시장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바로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만 건 감소하면서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업률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높아지지 않았다. 경기가 생각보다 심하게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하지만 예측치보다 상회했지만 이전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혼조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나왔던 5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모두 함께 해석해 보자면요. 시장에서는 과열됐던 미국 노동시장은 식고 있고 산업 경기 화랑세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는 반등세를 다시금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를 내려왔고 5.0을 내려와서 조금 더 내려두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79%까지 소폭 상승했고요. 미국 10년물도 4.37%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달러 지수 역시 조금 내려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강달러 기조를 보였었는데 지금은 105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시장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완전하게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전일 CPI가 만들어낸 시장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연준의 찬물 3인방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이라서 공식 이름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4월 CPI 둔화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 우리는 조금 신중론을 가져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일단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날 완화되긴 했지만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아직 금리 인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요.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만한 어떤 확인도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은 우리는 좋게 봤는데 하고 의아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어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올해 인플레이션 둔화세 우리가 봤는데요. 여전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기에 더해서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요. 아직은 조금 위험합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준 총재까지 나와서 여러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기대치만큼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달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이만큼 차올랐고 페드워치 상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만큼 50% 이상 높아졌다라면 간밤 새벽 사이에는 한 40%대까지 소폭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였죠. 한마디로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었던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의 상승, 시장이 좀 상승을 견인하고 하락폭을 맞게 지켜줬던 섹터가 바로 소매, 경기 방어 섹터, 경기 둔감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중에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월마트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월마트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죠. 이 높은 인플레이션, 고금리가 소비자들의 소비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긴 했었지만 월마트의 실적은 아직 탄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월마트의 전통적인 고객층이 저소득층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다라면 여기에 더해서 소득이 더 높은 쇼핑객들도 월마트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통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마트는요. 이 소매 판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했고요. 월마트와 함께 다른 소매 기업들까지 긍정적인 주가를 보이면서 시장의 좀 상승, 이 하락을 좀 방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7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는 소폭 아주 약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간밤에는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나홀로 하락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성격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상승 배경에는 이 독일 공장에 대한 승인, 그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가장 큰 상승폭이 하락폭인 1.79%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원인에는 계속해서 EU에서 유럽권에서 메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쇼츠나 릴스 같은 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끊임없이 보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실 텐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MS 같은 경우에도 0.49%가량 하락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호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바로 자체 개발한 AI 칩을 내주 안에 출시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힌 거고요. 구글도 개발자 회의를 했다라면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빌드라는 자체 개발자 회의를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미국 반도체 기업 혼조세를 보였다기보다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데 그 안에서 그동안 잘 가지 않았던 인텔과 AMD만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필반 지수도 0.55%가량 하락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2%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인텔도 2.43% 급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월가의 울프 리서치가 두 기업 모두 좋게 평가하면서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발간을 하면서고요.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NPU 전쟁 속에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는 좀 투심이 자극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쉬어갔다라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찬물 반, 뜨거운 물 반이었던 좀 혼재된 시장의 상황을 함께 설명해 봤고요. 오늘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